안녕하세요. 칸찬일과 영화감보의 칸찬일입니다. 공동 진행하는 우리 민혜 씨와 상혁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혁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전부 검은 옷으로 통일했을까? 그렇죠? 우리 네. 통일한 거잖아요.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선균 특집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저는 60대잖아요. 네. 30대 두 분의 이선균에 대한 견해, 생각 이런 것을 좀 공유하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선균이라는 그 배우가 또 그의 그 죽음이 남긴 충격이 저한테 너무 커서 이미 제가 이제 후배 영화평론가인 윤성은 씨가 진행하는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 윤성은의 모모 영화에 나가서 이선균 특집을 짚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잘려나간 것도 있고 또 미처 못한 것들을 우리 여러분과 내 자식 세대인 여러분과 공유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상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이선균 씨가 인상 쓰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분을 좀 이렇게 좀 띄워가면서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저의 충격은요. 제가 태어나서 윤성원의 모모영에도 뭐 밝혔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오래 강하게 애도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전 벌써요. 올해 12월 27일 일주기에 맞춰서 어떤 추모 행사를 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놀랄 텐데, 평상시에 제가 좀 말이 앞서는 평론가라, 저러다가 잠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그럴 텐데, 저 아닙니다. 기획해서 1주년 기릴 거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2주년, 3주년도. 근데 하여튼 1주년은 확실히 기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부터 던질게요. 두 분한테 이선균은 어떤 배우였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어떤 배우로 남아 있습니까? 민혜 씨 먼저. 저한테는 영원한 나의 아저씨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의 학창 시절을 함께 했던 배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 프린스부터 시작해서 파스타 이런 거를 한참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그 학창 시절에 항상 그 주인공이 이선균 씨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캐릭터들이 좀 더 밝은 캐릭터도 있었고 까칠한 캐릭터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사랑이랑 저런 거구나 약간 이런 것도 배우고 느끼기도 했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같이 나이가 들어서 나의 아저씨를 봤을 때는 저도 30대로서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고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 빈자리는 굉장히 저한테도 먹먹하게 남아있고 그 울컥울컥하는 감정들이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목소리, 표정, 연기를 못 본다는 게 진짜 큰 영화 배우 그리고 배우로서의 큰 빛을 하나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먹먹합니다. 결국 이제 나의 아저씨가 나의 아저씨는 민혜 씨만이 아니라 TV 드라마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한테 아마 맞아요. 인생 일대의 드라마로 남아있을 텐데 네. 저도 전편을 본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오면서 감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야, 이 정도의 몰입력과 이 정도의 표현력, 이 정도의 섬세함. 야, 이 엄청난 배우였구나. 물론 거기에 이제 아이유, 이지은하고의 합이 네. 거의 제가 볼 때 완벽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지만 나의 아저씨를 지켜보면서 아이유가 느끼고 있을 고통이 그대로 저한테도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한테도 이렇게 충격을 주고 이렇게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유는 또 아이유를 포함한 많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한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결코 뭐 감상성이라든지 어떤 뭐 시쳇말로 뭐 장사 속 이런 거 아니고 진심으로 그와 함께 남은 삶들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계속 들고 있어요. 네.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그 이성균을 떠나보낼지 모르지만 한동안 떠나보내지 진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민혜 씨가 이제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간략하게 잘 설명해 줬는데 어때요? 상혁 씨는 본인이 이제 나의 아저씨와 뭐 동질감을 느끼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긴 한데 나의 아저씨 아니고 뭐 다른 또 더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아저씨가 저한테 원픽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외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남들이 많이 다뤘던 것보다는 조금 덜 비춰진 것들을 다뤄주고 싶었어요. 워낙 너무 좋아했던 배우셨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진짜 맥주 친구라고 할까요? 왜냐면 제가 원래 봤던 걸 또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맥주 친구. 네. 멋진데요. 이선균은 김상혁에게 맥주 친구였다. 전 그렇게 와우.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이 카피 나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맥주 친구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원래 봤던 거를 또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속 안에서 다른 의미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 내가 못 봤던 장면들을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우울하고 이러면은 더 우울한 것들을 많이 보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자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균 배우님의 작품들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삶하고 진짜 밀접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치 정말 이 작품 자체는 우울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우울해. 그러니까 힘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실제로도 저도 되게 힘들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맥주 한 잔 먹을 때 이성균 배우님의 이제 작품들을 한 번씩 보면은 되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저한테는 내적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둘도 없는 저의 맥주 친구가 떠나보낸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맥주 친구, 삶과 밀접. 우리 상혁 씨가 센스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 울산에 뵐 때 라이너보다 영화 소개를 정말 잘한다 그러는데 라이너가 엄청 삐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삐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뭐 저 댓글을 보니까 라이너한테 이겼다 뭐 이런 댓글도 나오던데 아닙니다. 오늘 아주 멋진 카피 그 삶과 밀접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진단입니다. 그리고 맥주 친구는 제가 혹시 이걸 써먹으면 김상혁을 인용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두 분이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제 이성균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영화 평론가니까 영화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죽고 나서 그의 추모글을 쓰고 또 방송에 출연해서 그 강조한 건데 이성균의 어떤 다름, 이성균만의 어떤 특징이 무엇일까 했을 때 딱 그만의 그 어떤 특징 하나를 뭐로 뽑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어떤 그런 드라마 딱 정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연관해서 가장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막장 드라마인데 이성균이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막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 진짜 흔치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는 막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성균이 나왔던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 그게 이성균이라는 배우를 그 평할 수 있는 그만의 강점 아니었을까. 막장이 아니면서도 인기. 그게 다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드라마에서만이 아니고 영화에서도 최근작 유작이 된 잠, 그리고 그의 어떤 결정적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월드스타로서 비상시켰던 뭐 기생충. 야. 그쵸. 그리고 제가 이성균을 떠나보내고 나서 빠져들기 시작한 2010년작 2009년에 만들어진 참 선보인 파주 박찬옥 감독의 그 질투는 나의 힘에 이은 두 번째 영화. 제가 그 파주를 보면서요, 거기 여주인공 서우도 빛났지만 야, 그 빛은 이성균이 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쭉 돌이켜보니까 이성균은 자기만 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잃는 법이 없으면서도 항상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을 항상 빛나게 했고 생명력을 부여했고 살렸다. 그래서 제가 그 윤성은의 모모영에서 한국판 장국영이다. 사실 이것만한 찬사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월간지에 배우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하정우를 평할 때 하정우도 장국영이 한국판이다. 한국판 장국영이다. 어? 그럼 뭐야? 너는 뭐 한국판 장국영이 하정우도 장국영이고 이성규도 장국영이냐? 근데 좀 다릅니다. 그 하정우가 그렇게 표현한 건 멀티플레이어라는 측면에서. 근데 하정우는 TV 드라마로 강렬한 인상을 준 드라마 없어요. 그렇죠. 그 점에서는요. 네. 사실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제가 볼 때. 이병헌. 국제적 관점까지 동원할 경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송강호와 이제 이병헌인데 국제적 그런 인지도는 이제 예를 들면은 기생충 때문에 송강호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저기 그 활동의 어떤 그 기간 이런 거 치면은 사실은 이병헌이에요. 이병헌은 외국의 뭐 브루스 윌리스라든지 그렇죠? 뭐 에단 호크라든지 다른 세계 최고의 배우들과 출연해가지고 같이 뭐 막상막하의 연기를 펼쳤잖아요. 송강호는 그냥 기생충에서 그 영화가 성공해서 그런 거지. 아직 그래서 이병헌은 송강호한테 가야 할 길이에요. 이르러야 할 길이에요. 송강호가 기분 나빠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 최고 배우는 항상 이병헌이다. 라고 평해 왔는데, 뭐 송강호가 삐져도 할 수 없어요. 평해 왔는데, 제가 볼 때 포스트 이병헌의 가능성은 결국에 이성균이었고, 또 포스트 송강호의 가능성도 이성균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 하정우도 멀티플레이어란 측면에서는 뭐 장국영이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장국영은 이성균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한테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하정우한테는 한국의 장국이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성균만 한국의 장국영이고 앞으로 이걸로 계속 밀어붙일 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래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존경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경멸까지는 안 하고요. 맞아요.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같이 나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이 이성균이라는 배우는 파주부터 자메리까지 늘 그런 연기를 했어요. 기생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주지원인데 예를 들면은 거기서의 그 우리가 조화, 우리가 흔히 이제 케미라는 쓰는데 얼마나 빛났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성균 없는 기생충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 그 습관적인 극찬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조여정이 빛난 거는 분명히 이성균 덕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 나왔던 딸 아들 역들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그런 더불어 삶의 연기. 장국영이 평생을 그런 연기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떠난 거거든요. 물론 극단적 선택의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왜냐 이성균은 정확하게는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타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에요. 뭐 여기서 제가 아주 정치적 발언을 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언론과 검찰, 경찰
검찰이 경찰이 다 했지 우리가 뭐 했냐 할지 모르지만 경찰과 검찰은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런 공권력과 언론, 특히 언론이 너무 경박하고 천박하게 예를 들면은 공권력에서 나온 정보를 그대로 그냥 센세이셔널하게 특히 KBS 같은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에서 그러는 건 우리 이해합니다. 네. 네. 저희 유튜브, 우리는 유튜브 하지만 막 거짓하고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장은 우리가 한 10%, 20%는 하지만 막 진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가 너무 쉽게, 싸구려 유튜브, 일부 싸구려 유튜브들이 하는 이런 거를 하면서 이번에 언론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영화계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이 행동에 나서서 그렇죠? 네. 선언도 발표하고 시위도 하고 계속. 네. 그리고 이것이 아마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행사로까지 이어졌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식의 선언과 행사가 이제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성균의 죽음이 남긴 의미는 역사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배우가 죽었다. 그 아까운 배우가 죽었다라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말 부정적인 의미에서 문제적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아까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셨는데 네. 혹시 영화에서 네. 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아까 얼핏 들으니까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잠에 대해서 하셨는데 네. 뭐 잠이 그러면은 이성균의 그 영화 중에서 보신 영화 중에서 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잠을 봤거든요. 네. 근데 잠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에게 최고는 좀 많기는 한데 내 안에 묻은 것이 약간 좀 이렇게 캐릭터의 다양성, 스펙트럼이 넓은 그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두세 번을 계속 보면서 봐도 와, 매력이 여기까지라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그때 류승용 배우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지만, 약간은 이제 결국에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찌질한 연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도, 와, 사랑스럽다. 근데 그게 조금 어쩔 때는 찌질한 모습도 있지만,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고, 배우 이성균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와 스펙트럼이 너무 잘 녹여져서, 그 영화는 한 번씩 다시 봐도, 힐링이 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배우가 너무 잘 보여서 이래서 내가 이 배우를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도 좋아하지만 내 네. 안의 모든 것. 네. 그러니까 내 안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저랑 완전히 갈리는데 사실 저는 그 영화는 이제 특히 유승용의 영화였고 상대적으로 이성균이 보이지 않은 영화로 그동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성균을 오해했던 거예요. 이성균을 일면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혜 씨가 아주 적절하게 설명했는데 이성균이 그동안 그 펼쳐온 연기나 그의 어떤 인간성, 캐릭터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주변을 빛나게 한다는 점에서 내 안의 모든 것에 아주 가장 부합하는 캐릭터였고 인물이었다라는 것. 그 점에서 저도 다시 이제 내 안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시 보면서 이성균의 연기를 좀 음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상혁 씨는? 저는 그런 코믹한 연기를 되게 잘하실 줄이라고는 맞아.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뿅이 갔고요. 뿅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죠. 한참 뒤에 나왔던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서도 약간 코미디 연기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코미디 연기들을 보다 보면 좀 억측스럽고 좀 더 과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제가 보는 이성균 배우님의 약간 그런 연기는 코믹스러움도 되게 자연스럽게 모던하게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스럽지 않고 되게 편안한 웃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극장에서 봤을 때도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두 분 역시 이 세대 차이를 확실히 느끼고 그다음에 이거 진짜 이성균 특집을 하길 잘했다. 왜냐면은 우리 제가 윤성은 씨하고 할 때는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영화들 두 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킹메이커를 좋아하고 네. 잠을 좋아하고 파주를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나 임금님의 뭐 사건 좀 이런 얘기는 그냥 넘어갔어. 근데 두 분이 그걸 짚어주니까 이거 풍요로워지는데요. 이거 완전히 생각을 못한 건데 두 분이 그렇게 미처 제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영화를 딱 짚어주니까 제가 이제 한 10편을 꼽아봤거든요. 파주 찢지 않은 로맨스, 뭐, 하차. 근데 여기 내 안에 모든 것은 들어가요. 근데 네. 임금님의 그거는 그냥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이까지 이제 홍상수 영화들은 그냥 한 편으로 묶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간다 기생충. 그 다음에 킹메이커, 킬링 로맨스, 잠까지 했는데, 네. 사실 저는 킹메이커 전까지는요, 사실 이성균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배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킹메이커를 보면서 이성균을 발견한. 그래서 저는 설경구가 아니라 이성균한테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성균을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잠까지 일어나는데 킬링 로맨스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성균처럼 킬링 로맨스 같은 엉뚱한 영화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한국에서 정말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렇죠.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연기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연기 스펙트럼이 큰가를 한 영화에서 다 보여주는 게 킬링 로맨스예요. 사실 배우들이 그 연기를 보면 영화들마다 조금씩 다른 연기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가령 어떤 영화는 액션 연기 쪽으로 쭉 가고, 그리고 어떤 영화는 코믹 쪽으로 가고, 어떤 영화는 굉장히 진지한 드라마로 가고, 막. 근데 이거를 동시에 다 한 영화에 이렇게 선보이는 배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쵸. 뭐 배두나 같은 배우가 가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성균은요 그런 영화들 킬링 로맨스에서 그거를 확실히 보여줬고 또 끝까지 간다에서도 그걸 확실히 보여줬고 기생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성균을 너무 얕게 봤다. 그러니까 제가 평론가로서 수준이 이하였던 반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성균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깊고 이런 식으로 난생 처음 이런 식으로 애도하는 것도 아마 그 반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은 보통 잠깐 하는데 저는 이 반성을 두고두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기 때도 제가 어떤 시기든 이성균을 같이 추모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들을 모아서 네. 좀 규모 있게 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이성균 영화의 어떤 그 가능성들, 그 외연들을 이렇게 확장시켜주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네요. 아, 이거를 하기를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27일 일주기 할 때 두 분한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뭐 여기서 우리가 이성균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일 텐데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그 이성균한테 어떤 본인의 어떤 진심 어린 일종의 추모사를 아주 간략하게 보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상혁 씨 네. 그리고 민혜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이성균 특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멍석을 네, 깔아주시니까. 우리 이거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데 그쵸. 우리 프로의 그 강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한다라는 거예요. 네. 날 것 그대로 네. 그냥 우러나는 거 네. 감성 그대로 네. 네. 이렇게 또 멍석을 깔아주시니까 네. 가슴이 또 먹먹하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약간 눈물도 날 것 같은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추모사를 말씀드리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의 맥주 친구가 되어주셨고 마치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성균 배우님의 이제 기사들을 좀 모아서 보다 보니까 뭐 인용글이에요. 인용글인데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별이었으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배우였다. 이게 정말 이성균 배우님을 딱 나눠올 수 있는 정말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곳에서만큼은 정말 평안에 이르시길 바라면서 편안해지시고 그리고 아들 바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아들들 잘 지내는 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희 씨. 또 이제 진짜 생각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F여가지고 이제 감수성이 이제 풍부한 사람인데 저도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떠올랐던 거는 저의 20대, 30대, 10대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씩 이렇게 MBC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예전 드라마가 한 번씩 나올 때 되면은 그때를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영화를 봤던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면서 저도 추억에도 젖었고 더 많은 기억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저씨의 대사 중에서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그 대사도 떠오르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 대수롭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대사가 저의 일기장에도 적혀 있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 이제 생전 인터뷰에서도 항상 일기를 써내려가고 또 새로운 일기를 써내려간다.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고 항상 지켜봤던 배우인데 그거를 못 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오랫동안 잊지 않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의 힐링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네, 두 분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이성균 씨한테 직접 저의 속내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칸에 갔을 때 이성균 씨와 만났거든요. 성균 씨, 나는 그때의 그 만남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진흥원의 부스에서 한국의 그 기자들을 만나고 있을 때 제가 주책 없이 가서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요청했는데 부끄러운 듯이 수줍은 듯이 저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성균 씨를 보면서 내심 놀란 게 사실 성균 씨는 기생충의 월드스타였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스타연하는 모습이 없는 게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잠이라는 영화와 탈출 그 프로젝트 사일런스로 두 편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받았는데 물론 비평가 주간은 공식 섹션은 아니고 비공식 섹션입니다만은 그 두 편으로 칸을 찾은 그 나 이성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그런 식의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생충의 월드스타가요. 제가 사실은 그때의 그 모습, 그때의 그 태도 때문에 그 성균 씨를 이렇게 오래 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아까도 강조했듯이 저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호가 뭔지 아세요? PO입니다. 퍼블릭 오지라퍼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PO는 저 피 나오. 그래서 다른 사람, you and me, 너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자까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성균 씨의 연기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까지 않는 연기. 그걸 제가 공생, 공정이라고 말한 거예요. 장국영이 그런 연기를 했다는 거고요.
저는 평생 피오의 삶을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장구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듯이 성균 씨를 아마 제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갈 거라고 감히 저 약속합니다. 피오로서. 즉 퍼블릭 오지라파는 뭐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균 씨가 그런 삶, 그런 연기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은 성균 씨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해 보는 걸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저보러 너무 센티멘탈해진 게 아니냐, 너무 저 이성균을 극찬하는 거 아니냐, 제가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이라는 단행본을 내고 났더니 왜 이렇게 봉비어 청가를 바치냐고 저한테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 봉비어 청가 아니었고요. 정당한 평가였고, 제가 지금 이성균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저 마음 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평가지, 결코 그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른 나이에 저 세상을 떠났다고 동정이나 감상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사실 막 도중에는 많이 웃었는데 너무 비장하게 결말을 내네요. 다시 웃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